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조수대장입니다. 3월 2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다음에 댓글로 여러분 공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PT 면접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과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융권에 대한 이슈 좋지만 PT 면접이나 이제 면접 상황이 꼭 금융권은 이러한 상황이고 뭐 비금융권은 이러한 주제를 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미리부터 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허위 매물, 허위가 아니죠. 허위 매물, 허위 매물로 밥그릇 찬 중고차 생계형 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출 찬반에 대한 토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겁니다. 나는 어떠한 포지션을 가야 될 것이며 왜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요 많이 잠겼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보시면 허위 매물로 밥그릇 찬 중고차 생계형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원래 중고차 시장이요,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뭐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됐고 이러한 것들을 정성화시킨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러한 입장이 있고, 또 한 입장은 야, 그거 이것까지 그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생계가 달려있어, 뭐 이러한 양측의 이제 입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PT 면접에 임하게 될 때 항상 우리는 PT 면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론 면접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PT 면접도 이러한 상황이 있겠지만 이 토론 면접에서 이러한 A의 상황과 B의 상황에 위치를 이제 하게 될 확률이 큰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느냐, 이게 좀 갈등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선택한다, 이걸 선택한다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 상황이 왜 발생이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발생됐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A와 B 중에 그래도 왜 A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토론 면접에 갔을 때 상대방을 무조건 눌러야 된다, 그것만이 꼭 아니거든요. 물론 그 전체적으로 그 팀이 이기면은 좀 혜택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 그런 분위기가 억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또 안 좋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런 요령보다 이 이슈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게 토론 면접에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독점 재벌 대기업의 중고차업 침탈, 중고차업 진출 철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가 차를 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고차 시장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문기사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지난 22일 인수위원회 앞 중고차 판매 딜러들이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에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생계형 적합 업종 미지정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이 진출되면 영세한 기존 업계는 고사할 것이라고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한 말이에요. 야, 우리 지금 이거 중고차 시장 생계형으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대기업이 이쪽으로 진출을 못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중고차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이게 지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큰 대기업들이 지금처럼 여기에 진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자 될 거잖아요. 그죠? 현직자 되죠. 그러니까 현직자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차를 사는 친구들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돈 아껴서 부동산 사라. 부동산 사라. 저는 그러는데 이 유혹을 못 이겨요. 왜?
학생 때 뭔가 억압받고 뭔가 돈을 써보지 못하는 그런 뭐 다 한들이 있어. 그래서 중고차부터 뭔가 사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 새 차를 사는 친구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이 중고차 시장이 여러분 첫 차를 구매할 때 보면은 와,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대박인데? 그러면서 또 뭘 느끼냐면, 아씨, 이거 누구한테 사야 되지? 아무쪼록 그렇게 이제 생계형이라고 우리 거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대기업이 들어온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골목 상권의 보호가 이런 보호 요구가 받아들이기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여론이 부정적이다.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고객이 아니죠. 소비자들이 야, 대기업 너희 들어와. 대기업 너희 들어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러면 Y가 중요한 거예요. Y. 왜 소비자들이 대기업 들어가고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목상권 보호는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상권이 이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재래시장과 이마트 상권이 이제 다르거든요. 각각의 이제 어떠한 권리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건데 이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더 편하고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뭐 재래시장도 좋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걸 원하는 거였는데 재래시장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다 또 죽일 수는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중고차 시장에 지금 문제, 신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좀 좋지 않은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러한 이슈가 왜 일어났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면 우선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자, 중기부의 결정 직후 관련 기사의 댓글에 대기업의 참여로 중고차 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거나 허위 딜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중기부의 미지정 결정을 활용하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누구예요? 소비자. 중고차를 한 번이라도 사봤거나, 그렇죠. 사봤거나, 이제 뭐 살 예정인 분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봤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거, 야, 중고차 시장 여지껏 깨끗하지 않았어가 1번이었고, 야, 허위 딜러 엄청 많어가 2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된 거를 굉장히 좋다고 소비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5천만 인구가 대부분 다 뭐 그렇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여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소비자 단체들도 이게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맞아. 야, 그거 맞는 말이야. 컨슈머 워치는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결론을 기다려온 소비자들도 환영한다. 이렇게 있어서 지금 다 이렇게 그냥 가자는 분위기인 거예요. 자동차 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래요. 와, 그래서 이처럼 기존 중고차 업계에 약자 보호 프레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은 자업자득. 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감성적이거나 약간 약자를 좀 더 챙겨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약자 보호 프레임에서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의 공감과 동조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허위 매물과 딜러, 원하지 않는 상품 강매 등 기존 중고업계의 불법 행위로 소비자들 신뢰를 잃었고 이로 인해 사업권에 보호받지 못하는 정책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 시장이 여러분 보세요. 30조 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퇴직연금 시장이 몇 조예요? 약 200조 된다고요. 퇴직연금 시장이 그 큰 시장이 200조인데 중고차 시장이 30조면 여러분 엄청 큰 시장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많았고 또 중고차 업계의 자정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죠, 씁쓸해.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반대편 입장에서 중고차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들 거라고요. 그리고 야,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만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피해를 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회의 때도 중고차 업계가 참석해서 업체들이 영세하니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야 여지껏 뭐 했어? 소비자들 이렇게 불만 많잖아. 그거 안 돼, 안 돼.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시면 보셨죠? 결국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정부의 신뢰도 잃고 결과적으로 시장도 지금 잃게 됐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취업을 하더라도요. 취업을 해도 똑같아요. 뭐가요? 고객, 소비자. 이 키워드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 예전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요.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그 많이 가진 정보를 갖고 핸들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즉 고객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금융 상품을 우리가 가입하더라도 또 중고차를 사더라도 노트북을 사더라도 어때요? 다 검색이에요. 후기를 봐요. 그런데 이전과 같은 영업 패턴을 보였다? 이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하던 아니면 일반 기업 취업을 하던 어디를 가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과 소비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소서를 쓰거나 어떠한 면접장에 가서 이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생각과 키워드를 절대적으로 흔들림 없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객과 소비자가 원하는 마케팅과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는다면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지금 이 문제가 된 중고차 시장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허위 딜러 이것만 쳐보더라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소비자들을 왜 돌아섰고 지금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 이 문제가 PT 면접 자꾸 PT 면접이 돼요. 토론 면접 주제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이슈고 이러한 것들이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면접장에서 토론 면접에서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주제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요.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고객과 소비자가 왜 중요하구나. 그래서 맞아 나도 어떠한 상품을 살 때 또 중고차를 살 때 검색 후기 먼저 보지 이게 앞으로도 똑같이 될 거야. 그래서 MZ세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매식경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합니다. 오늘 매주 목요일 면접중대장 라이브 있죠. 예고를 못했는데 오늘 일단 은행편으로 갈 거예요. 일단 은행편. 그래서 기업은행 자소서 질문, 우리은행 면접 관련 질문 요렇게 갈 거고요. 내일 있죠. 매주 금요일날 라이브 하는데 요거는 22시 하는 거고요. 금요일 라이브는 한 주의 매식경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6시 반. 좀 일찍 일어나세요. 6시 반부터 한 50분. 그래서 한 주간의
매식경을 쫙 중요한 것만, 그리고 자소서, 면접, 연계 포인트 등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도 손 잡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매식경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하나하나씩 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